해빙기로 접어들면서 도로 위 지뢰, 포트홀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패인 포트홀에서는 차량 파손은 물론이고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처럼 눈비가 많이 온 이후에는 도로가 훼손돼서 포트홀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엔 포트홀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부산 폴리텍대학 전기자동차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사실 요새 이 포트홀 때문에 아찔한 경험을 겪으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홀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트홀보다는 네. 많은 분들께서 싱크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죠. 싱크홀은 우리 집안 전체가 아예 주저앉아서 구조물이나 건축물이 순간적으로 땅으로 가라앉은 것을 우리가 넓게 해석하는 게 싱크홀입니다. 반면에 포트홀은 포트가 영어로 그 냄비란 뜻이고요. 홀은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난 작은 구멍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차가 주행을 하다가 구멍이 크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한데 그렇죠. 이 포트홀처럼 용어처럼 작은 구멍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게 운전자가 인식하지 못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도로 위의 지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도 있었는데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속도에 비례해서 이 포트홀의 차량의 타이어가 빠지게 되면요. 반작용에 의해서 그만큼 더 큰 충돌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부분의 차가 앞바퀴로 조향을 합니다. 핸들을 틀게 되면 앞바퀴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포트홀에 앞바퀴가 고속으로 빠지게 되면 이 차량 자체가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옆 차선을 침범해서 2차 사고가 날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홀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도로를 보면 미세하게 갈라진 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마라든지요, 폭우, 그다음에 그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내려서 배수하지 못하고 그 도로 위에 잔존하게 되면 스며들어서 그 집안 밑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반이라든지 그다음 흙 등을 우리가 침식시키게 됩니다. 그럼 도로 자체가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이미 많이 그 강도가 약해진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주행하게 되면 대형차라든지요. 어떠한 큰 무게가 있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그 약화된 침하된 부분을 지나가게 됐을 때 냄비 모양으로 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홀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관련 통계도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에서만 4,500여 건의 포트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인데 글쎄요, 이번 겨울에 좀 유독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 차이 때문에요. 집안이 약해지는 경우는 해빙기나 얼었다가 풀렸을 때 이런 봄쯤에 이런 집안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곤 한데요. 특히 올해 겨울에는 춥고 또 따뜻했던 기온이 반복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집안이 얼고 녹고를 계속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까요. 자체가 강도가 약해져서 바로 이런 포트홀이 다 발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씨로 인한 균열 때문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포트홀을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방지 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트홀을 일으킬 수 있는 도로의 균열을 미리미리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는데요. 만약에 포트홀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도로를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는 저속으로 주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저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내가 주행하다가 포트홀에 빠지게 되면 충격이나 소음이 발생되겠죠. 그렇다면 차량을 안전지대에다가 세워놓고 그 관련 부분 사진을 찍는다거나요. 아니면 이제 차량의 그 차량 상태도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고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속도로 주행했을 때 포트홀에 빠지게 되면 고속도로든 갓길에 정차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우선 이제 포트홀에 빠지게 되면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차량을 안전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예.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가급적 서행을 해서 안전지대까지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때 이제 대부분의 요즘 차량은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 예. 블랙박스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사고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영상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나중에 손해배상 입증 자료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만약에 내가 포토를 지나면서 뭐 차가 덜컹거린다든지 좀 네. 아찔한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바로 뭐 갓길에 차를 세우고 타이어를 점검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안전지대로 이동을 한 후에 맞습니다. 타이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이제 급하다고 땜질식으로 이런 포토를 메우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럼 포토홀이 또 반복적으로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그 한반도가 이제 온난화가 되고 예. 그러면서 과거에는 1년에 태풍이 많이 와봤자 뭐 2번 이렇게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여름철에도 그 상당히 많은 수의 태풍이 오고요. 예. 또그 스콜에 준하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도로의 배수가 굉장히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도로의 배수가 잘 안 되면 지반이 약해질 것이고 그럼 다시 포토홀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선제적으로 도로를 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기예보라든지요 이런 것들 미리 정보를 받아들여서요. 지금까지 도로를 관리했던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예. 도로에 대한 포토홀을 예방할 수 있는 주기를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예방과 점검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운전자가 포토를 바로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전자가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면요, 예. 국민안전신문고 앱이라든지요. 국민안전신문고 앱이요. 예, 그리고 척척 해결 서비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또 위치와 이런 것을 그 어플상에 업그레이드하면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예. 이렇게 신고를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앞서서도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포토를 지났을 때 네. 그리고 나서 타이어를 점검하면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증거를 확보해 놨다면 네. 그 피해를 만약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예.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입증 자체를 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우리가 이제 기록을 남겨놓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예. 사실 이 부분은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좀 복잡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 톨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도로 같은 경우는 지자체라든지 예. 뭐 관련 시군청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여러 군데로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이 부분도 사실 많이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도로공사에 들어가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보상을 어디에 또 문의하는 곳도 달라지는 점도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포토홀이 뭐 이전처럼 뭐 봄철이라든지 이런 때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겨울에도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좀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요즘에는 겨울도 온난화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중에서도 우리가 주행을 하다 보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 도로 가쪽에 그 물이 고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포트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일단 물이 고여 있다 하면은 포토홀을 의심해 보는 게 네,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속도를 줄이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 주행하시는 도로가 기존에 주행하셨던 도로가 아닌 새로운 도로를 주행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낯선 도로나 아니면은 주행하시는 환경이 급커브나 또한 급차선 변경이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배수가 되지 않은 도로임을 이제 감안하신다면은 속도를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셔서 위험 상황에서 대처하시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또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화칼슘 때문이기도 합니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염화칼슘은 이제 네. 비하고 만나면 염산 성분으로 바뀌어서 쇠를 네. 녹일 수 있는 성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음. 그게 차의 하체 구조에 부식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포토를 지나가게 되면 하체가 부식된 상태에서 지나갔을 때 하체에 큰 피해를 주고 그래서 만약에 파손까지 연결될 수 있다면 2차나 3차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않지만 차량 관리 차원에서는 염화칼슘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을 때 반드시 차량을 세척하거나 함으로써 차량 하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털과 관련해서 김용현 부산 폴리텍대학 전기자동차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